안녕하세요. 조은의 마음 약국의 조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은 분명히 먹고 있습니다.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나름대로 버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계속 무겁습니다.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고 목은 늘 긴장되어 있고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온몸이 물 먹은 솜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약이 안 듣는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왜 마음이 힘든데 몸까지 이렇게 힘들까? 저도 오랫동안 약을 먹어온 사람으로서 이 질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마음은 힘든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계속 비상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경험하고 또 많은 조울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단지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몸도 같이 긴장하고 몸이 계속 긴장하면 마음도 더 불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사지와 스트레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몸 좀 풀어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몸을 통해 뇌를 안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만으로 다 풀리지 않는 긴장, 불안, 몸의 굳어짐을 어떻게 조금씩 달래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밤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10분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면 몸이 따른다. 그러니까 불안하면 심장이 뛰고 슬프면 어깨가 처지고 긴장하면 몸이 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 의학과 뇌과학은 몸과 뇌가 양방향으로 대화한다고 말합니다. 뇌가 몸에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몸도 계속 뇌에 신호를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신호가 우리 감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슬퍼서 어깨가 처지는 것도 맞지만 어깨가 계속 처져 있고 호흡이 얕고 몸이 굳어져 있으면 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안전하지 않구나. 무언가 위험한 상황이구나. 긴장해야 하는구나. 우울과 불안이 오래된 분들의 몸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목과 어깨가 굳어 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흡이 짧고 얕습니다. 심장이 자주 빨리 뜹니다. 배가 자주 긴장되고 잠을 자도 몸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몸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이 너무 오랫동안 비상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몸에서 계속 위험해, 긴장해, 방어해 라는 신호가 올라오면 뇌도 쉽게 가라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도와주고 있어도 몸이 계속 비상벨을 울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에서 뇌로 이런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아. 지금은 도망가지 않아도 돼. 조금 긴장을 풀어도 안전해.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바로 이 신호를 보내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사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천천히 쓸어줬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거나 눈물이 핑 돌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말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냥 등을 토닥여주거나 어깨를 부드럽게 만져줬을 뿐인데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감정과 연결된 특별한 촉각신경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C촉각 구심성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감각신경은 누가 내 어깨를 만졌구나, 차갑다, 뜨겁다, 아프다 같은 정보를 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C촉각 신경은 조금 다릅니다. 이 신경은 단순한 접촉 정보보다 그 접촉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쓸어주는 손길에 잘 반응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은 손길. 엄마가 아기를 달랠 때처럼 천천히 따뜻하게 쓸어주는 접촉입니다. 우리 몸은 그런 접촉을 안전한 접촉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경이 자극되면 뇌의 감정과 안정에 관련된 영역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 시스템도 함께 작동합니다. 옥시토신은 흔히 애착 호르몬, 신뢰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심장을 조금 더 안정시키고 공포 경보 장치처럼 작동하는 편도체에 과도한 반응을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사지는 단지 근육을 푸는 일이 아닙니다. 외로운 내에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긴장한 몸에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돼 라고 알려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울이 깊어지면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기는 일도 줄고 손을 잡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고립됩니다. 저는 이것을 접촉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말만으로 위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안전한 거리, 부드러운 손길, 함께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사지는 사치가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는 회복의 아주 기본적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접촉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접촉, 불편한 접촉, 너무 강한 자극은 오히려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지는 접촉입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와 압력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마사지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크게 줄어든다는 말이 많이 퍼졌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마사지가 코르티솔을 낮춘다고 하면 설명이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사지가 무조건 코르티솔을 크게 낮춘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효과가 보이지만 엄격하게 비교했을 때 그 효과가 매우 작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지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사지가 불안, 긴장, 통증,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는 인상적 경험과 연구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를 코르티솔 하나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할 때 막연히 좋다더라 로만 말하면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정확히 알면 우리는 회복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핵심은 단순히 스트레스 호르몬 하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접촉을 통해 뇌가 안심하고 자율신경계가 조절되고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경 하나가 등장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목, 가슴, 배까지 길게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신경이 있습니다.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위험할 때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신경도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호흡을 깊게 만들고 소화를 돕고 몸이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울과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된 분들은 이 브레이크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몸은 계속 경계합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누워 있어도 마음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몸의 브레이크를 다시 깨워줘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부드러운 마사지이고 또 하나가 호흡과 함께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미주신경은 목 주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을 위한 마사지는 세게 누르고 참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파야 시원하다는 방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강한 압박은 몸에 통증 신호를 보내고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예민하고 몸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강한 자극보다 부드러운 자극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리듬감 있게 쓸어주는 것, 이것이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는데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칭의 핵심은 억지로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과 함께 몸에게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날숨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숨을 쉴 때 심박이 조금씩 가라앉고 미주신경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초 들이쉬고 6초에서 8초 정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몸이 준비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몸이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이 반복되면 뇌는 조금씩 배웁니다. 지금은 위험하지 않구나. 이 몸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중이 아니라 쉬는 중이구나. 이것이 스트레칭이 단순한 유연성 운동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달래는 회복의 기술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근육 안에는 아주 작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금방추라고 부르는 감각기관입니다. 이 센서들은 근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계속 감지합니다. 갑자기 근육이 확 늘어나면 이 센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해. 찢어질 수 있어. 다시 수축해. 그래서 몸이 갑자기 긴장하고 근육이 확 뭉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안이 오래되거나 우울이 깊은 분들은 이 경보 시스템이 평소에도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일 아닌데 몸이 긴장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어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턱을 꽉 물고 있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그 몸의 신호를 보고 다시 이렇게 해석합니다. 뭔가 위험한가 보다. 긴장해야 하나 보다. 그러면 근육은 더 굳고 굳은 근육은 다시 뇌에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때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자세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면서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천천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 안에 센서들이 조금씩 배웁니다. 이건 위험한 늘어남이 아니구나. 찢어지는 게 아니라 풀리는 거구나.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명상이나 요가에서 한 자세에 오래 머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오래된 방어 시스템을 천천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몸은 명령한다고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괜찮아. 조금씩 풀어도 돼. 지금은 안전해. 제가 요즘 크로스핏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살이 빠진 것을 느끼시나요? 그 크로스핏에서 운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동그란 마사지 볼을 가지고 누워서 목 뒤나 아니면 어깨 이렇게 허리 이런 데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 볼 사실 수 있는 링크를 같이 태그를 할 텐데 그 태그를 통해서 마사지 볼을 구입해 주신다면 조은의 마음 약국이 컨텐츠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연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울증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부드러운 신체 활동이 우울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고강도 운동보다 스트레칭이나 요가가 어떤 분들에게는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울이 깊을 때에는 운동하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밖에 나가서 뛰세요. 헬스장 가세요. 땀 흘리면 좋아집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분들에게는 너무 높은 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0분 스트레칭은 훨씬 현실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내 몸을 조금 부드럽게 만나보는 것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퇴근 후 짧은 스트레칭을 꾸준히 했을 때 불안이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짧은 스트레칭과 이완이 자율신경계와 불안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만으로 모든 우울과 불안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오래된 분들에게는 몸의 지표가 조금 좋아져도 내가 느끼는 통증이나 우울감이 바로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아픈 뇌는 통증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나아져도 마음이 그것을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기적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의 바닥을 다시 깔아주는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거, 상담을 받는 거, 생활 리듬을 세우는 거, 사람과 연결되는 거,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돌보는 거, 이 모든 것이 함께 갈 때 회복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만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뻣뻣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세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 목을 천천히 늘려주세요. 한쪽 귀를 같은 쪽 어깨 방향으로 살짝 기울입니다. 억지로 당기지 마시고 목 옆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30초 머무릅니다. 반대쪽도 30초 해주세요. 이때 숨은 4초 들이쉬고 6초 정도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보다 날숨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양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오른쪽으로 왼쪽 어깨를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쓸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요. 세게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1분 정도 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어깨를 푸는 동작이 아니라 내 몸에게 안전한 접촉을 주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가 내 몸에게 먼저 따뜻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세 번째, 다리를 펴고 앉아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햄스트링, 그러니까 허벅지 뒤에 살짝 늘어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손이 발끝에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내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1분 정도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계속 숨을 내쉽니다. 괜찮아. 오늘도 버티느라 애썼어.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돼.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번 했다고 갑자기 잠이 깊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 날 작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이 덜 두근거리네. 어깨가 조금 내려갔네. 잠자기 전 긴장이 조금 덜하네. 회복은 되게 그렇게 옵니다. 거대한 변화로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안도감들이 쌓이면서 옵니다. 우울과 불안이 오래된 분들은 자기 몸이 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울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자꾸 아플까? 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너무 오래 비상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긴장했고, 너무 오래 버텼고, 너무 오래 혼자 싸워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몸을 혼내기보다 몸에게 말을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길게 내쉬는 호흡으로, 천천히 늘어나는 근육으로. 이제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저도 요즘 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복은 완벽하게 해내는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니까요. 약을 먹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작은 습관도 회복에 중요한 한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10분만 여러분의 몸을 친구처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